한국 자동차를 타느니 차라리 자전거를 타겠어요. 우리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 모래 앞에서 한국 차는 별 볼 일 없는 장난감일 뿐이에요. 여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 현대차를 수입하려고 했던 사우디 현지 딜러가 연이은 계약 취소 통보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한국의 현대차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된 걸까요? 타는 듯한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한국 차는 과연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 멀리 사우디에서 날아온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사람 라시드입니다. 아침 해가 저의 작은 중고차 매장에 내리쬐고 있는 동안 저는 오래된 도요타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참기 힘든 더위가 지금의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죠. 손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장사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저는 리야드시 외곽에 아주 작은 중고차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저 문제가 있는 일본차 몇 대가 놓인 작은 흙바닥 공간일 뿐이지만요. 어떤 차는 새 부품이 필요했고 다른 차들은 시동 걸 때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차를 잘 알았고 최선을 다해 고치고 있었어요. 문제는 요즘 손님이 드물다는 거였죠. 모두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의 멋진 독일차만 갖고 싶어 했어요. 그게 안 되면 믿을 수 있는 일본 브랜드를 선택하죠. 사람들이 한국차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차를 타느니 차라리 자전거를 타겠어요. 제 생각에 한국차는 그저 값싼 장난감일 뿐 혹독한 사막을 가로질러야 하는 우리에게는 진지한 선택지가 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간판은 새로 칠할 필요가 있었고 사무실 선풍기는 시원한 바람 대신 뜨거운 공기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내내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어요. 이번 달 어머니 약값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딸 라이나가 작은 봉지에 점심을 담아 도착했어요. 그 아이는 똑똑하고 친절했으며 눈빛은 강인했죠. 검은 히잡을 쓰고 학교 교재를 들고 있었어요. 학교는 어땠니? 음식을 받으며 물었어요. 음식을 받으며 물었어요. 좋았어요. 오늘 한국 문화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모두들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음식과 약값도 모자란 상황인데 도대체 한국 음악과 영화에 대해 아는 게 왜 필요하지? 이 젊은이들은 내가 매일 맞닥뜨리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헛된 꿈만 꾸고 있구나. 라이나가 떠난 후 금고 안에 돈을 세어봤어요. 내일 낼 돈을 지출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죠. 사무실의 작은 TV에서는 내가 2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비싼 고급차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판매원들은 깨끗한 정장을 입고 에어컨이 나오는 반짝이는 쇼룸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들의 고객은 가격을 두고 흥정하지 않았어요. 제 매장에 있는 먼지투성이 차들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었죠.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하늘은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이렇게 아무런 매출 없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며 과연 내일은 다를지 걱정되는 마음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역시나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중고차 매장 위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저는 사무실 문간의 좁은 그늘에 앉아 있었죠. 세 번째 차 한 잔을 마시며 공과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부부가 제 매장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남편은 아내가 먼지 묻은 돌들을 조심스럽게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임신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살짝 뛰었어요. 오늘은 판매가 될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재빨리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어요. 최대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가족용 차를 찾고 계신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둘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더 큰 차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이미 토요타 포추너를 보여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가진 차 중 최고였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질문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여기 현대차가 있나요? 산타페 같은 거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차라고. 사우디에서. 그런데 그가 믿을 수 없는 말을 이어갔어요. 처남이 왕실 경호원으로 일하는데 요즘은 현대차만 탄대요. 사막 더위를 더 잘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우리 사우디 왕실에서 한국차를 탄다고. 사실일 리가 없었죠. 빠르게 제 일본 차들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보였어요.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죠. 왕실 경호원들이 한국차를 탄다고. 말이 안 됐어요. 결국 태블릿을 집어들고 인터넷에서 검색했습니다. 현대 사우디 사막 테스트. 저는 제가 본 것에 놀랐어요. 영상에는 한국 자동차들이 모래 폭풍을 뚫고 달리고 52도의 고온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며 에어컨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이 차들은 많은 차량들이 고장날 조건에서도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차 수입업자의 전화번호 위에 제 손가락이 맴돌고 있었어요. 전화해 볼까? 제가 한국차를 팔기 시작하면 고객들이 저를 비웃을지도 모르죠. 모두가 일본차와 독일차가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에이, 이건 미친 짓이야. 저는 인터넷 창을 닫아버렸어요. 아버지는 일본차를 팔았어. 나도 일본차를 팔고 있고. 이게 사우디에서 통하는 방식이야. 하지만 역시나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시간이 계속되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비싼 새 약이 필요했고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 났어요. 어쩌면 뭔가 다른 걸 시도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이나가 별을 보며 밖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빠,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이나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괜찮은 척 무심히 대답했죠. 저 인터넷에서 아빠가 검색하신 걸 봤어요. 한국차에 대해서요. 딸이 그걸 발견했다니 부끄러웠어요. 아빠, 우리 선생님도 현대차를 타세요. 3년 동안 타셨다는데 모래 폭풍을 뚫고 대학교까지 가실 때도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대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국차 수입업자에게 전화해서 세 대의 차를 주문했습니다. 파란 산타페, 하얀 소나타, 그리고 검은 투싼이었죠. 통화를 마치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얼마 안 남은 돈마저 다 날려버리면 어쩌려고. 이 한국 차들이 내 사업을 망쳐버리진 않겠지?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배송 트럭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매장으로 후진하면서 브레이크가 끼익 소리를 냈고 먼지 소용돌이를 일으켰죠. 제가 주문했던 한국차 3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북소리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길 건너편 작은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던 동네 남자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라시드가 드디어 미쳤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침착하려 애쓰며 배송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배송기사가 차량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파란색 산타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컸고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도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은 하얀색 소나타로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검은색 투싼이 나왔는데 작지만 강인해 보였죠. 세 대 모두 이제 제 매장에 놓여 있었고 오래되고 먼지 쌓인 일본 차들과는 아주 달라 보였어요. 각 차들을 둘러보며 배송 중 발생한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저를 신기한 듯 구경했어요. 그들은 구매하려는 게 아니라 구경하고 의견을 말하려는 거였죠.
전에 댁에서 차를 2대나 산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한국 차를 팔게 됐나? 그가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손님은 손톱으로 페인트를 긁으며 벗겨질 거라고 예상하는 듯 했죠. 싸구려 짝퉁이지, 그렇지?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프게 느껴졌어요. 수년 동안 사람들에게 한국 차는 좋지 않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제가 그걸 팔고 있으니까요. 저는 거짓말쟁이 같았고 바보 같았고 아니면 둘 다인 것 같았어요. 밤에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차량 설명서를 읽으며 이 차들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배우고 있었죠. 낮에는 계속해서 차들을 닦으며 반짝이는 표면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했고 그늘에 있도록 매장의 유일한 나무 아래에 차들을 배치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난번에 그 젊은 부부가 소문을 듣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차를 살펴보고 안에 앉아보고 모든 버튼을 테스트해봤어요. 마침내 그들은 초기 서류에 서명하고 내일 계약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한국차 판매의 기대감을 느끼며 그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어요. 어제 그 남편이었는데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시드 씨. 저희가 차를 살 수 없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한국 차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일본 차를 사라고 고집하세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 후 계속 손님이 없었죠. 새 거였던 차들은 제가 계속 닦아도 사막 먼지를 모으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제 저축 계좌는 거의 바닥나 있었고 어머니의 약값은 매달 더 올라가고 있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됐어요. 그날 밤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는 저만의 비밀 장소에 갔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은 오늘도 예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이나가 커피 한 잔을 가져오며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한국 차를 알아보지 못하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미 알아보기 시작하셨잖아요. 라이나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간단한 말이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어쩌면 딸 아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제가 알아본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매장에 새 간판을 만들었어요. 사막에서 검증된 강인함, 가족을 위한 안전한 선택은 한국 자동차. 수년간 한국 차들을 조롱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쓰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제 안에서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지 차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차들을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갑작스럽고 거센 모래 폭풍이 불어왔어요. 몇 시간 동안 리야드 전체를 덮으며 낮을 노란 어둠으로 바꿔버렸죠. 모래가 모든 곳에 들어가서 표면을 뒤덮고 에어필터와 엔진을 막히게 했어요. 다음 날 동영상 하나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모래 폭풍 후 큰 주차장에서 차들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현대 자동차 산타페만이 예외였죠. 그 차는 즉시 시동이 걸렸고 다른 차들이 쓸모없이 서 있는 동안 모래로 덮인 거리를 달려가고 있었어요. 재빨리 제 매장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이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면서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다른 차들이 멈출 때도 사막 폭풍을 이겨냅니다. 현대 자동차. 그날 오후 중년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아들을 위해 차를 사고 싶다고 했죠. 저도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그들은 검은색 투싼을 선택했어요. 계약금을 받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지 판매를 했다는 안도감뿐만 아니라 자부심 같은 거였죠. 이 차를 판 것은 그저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제일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첫 개시를 한 이후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도 안 돼서 한국 자동차 세대가 모두 팔렸거든요. 돌아온 손님마다 좋은 말을 전해주셨어요.
한국 차는 에어컨이 정말 강력해요. 모래에서도 쌩쌩 잘 달려요. 그렇게 좋은 후기들 덕분에 제 가게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판매가 늘어날수록 자신감도 커졌어요. 어머니 약도 살 수 있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과금 걱정에서도 벗어나게 됐어요. 저는 이 여세를 몰아 다음 단계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짜 한국 차의 딜러가 되면 어떨까? 몇 대의 중고차가 아니라 더 많은 한국 차들을 판다면? 저는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했어요. 은행원이 제가 한국 자동차를 언급했을 때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최근 판매 기록을 보여주니 대출이 승인됐어요. 다음으로 한국에서 직접 차를 수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20대의 차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켰죠. 6주 후에 차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개인이 약속했어요. 대출금에서 큰 금액의 계약금을 지불했죠. 소식이 빠르게 퍼졌어요. 사람들이 곧 들어올 새 차에 대해 물어보러 제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차량을 예약하기 위해 계약금까지 맡겼죠. 저의 작은 사무실 한쪽 벽면은 주문서와 계약금 영수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곧 도착할 새 차들을 위해 제대로 된 그늘 구조물을 만들고 매장 전체를 페인트 칠하며 재정비를 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6주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7주, 8주도 지났죠. 하지만 차들은 도착하지 않고 있었어요. 불안해진 저는 매일 중개인에게 전화했어요. 처음에는 배송이 좀 지연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끔찍한 진실을 알려줬어요. 수입 서류를 잘못 제출했다는 거예요. 20대의 차 모두 세관에 걸려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계약금을 맡긴 고객들도 처음에는 참고 기다렸지만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죠. 돈을 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내 동생에게 이 한국 자동차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말했지. 예상했던 대로군. 한 남자가 돈을 돌려받으며 말했어요. 날이 갈수록 은행 대출금의 이자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전화기는 불만을 가진 고객들의 전화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죠. 동네의 다른 차 딜러들은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 애초에 자동차는 없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해에 걸쳐 쌓아온 제 평판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어머니의 마른 손을 붙잡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믿었나 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한국 차에 걸었는데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라시드, 사람들은 네가 진심으로 믿는 것을 따르는 법이란다. 그들에게 너의 확신을 보여주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길가에 멈춰 선 고급 독일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차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보닛 아래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운전자는 차 옆에 서서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왕실 경호대의 특별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 뒤에 제 트럭을 세우고 내렸어요. 엔진이 과열됐나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서 땀을 닦고 있었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예요. 이 차는 겉보기엔 좋지만 우리 기후에는 잘 견디지 못하네요. 트럭을 열고 기본 도구를 꺼냈어요. 여러 해 동안 차를 고치면서 많은 요령을 배웠거든요. 조용히 작업하며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자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냉각 시스템을 고칠 수 있었어요. 자동차 관련 일을 하시나요? 엔진에 다시 시동이 걸리자 그녀가 물었어요. 작은 자동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명함을 건네며 대답했어요. 현재는 한국 차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차요? 현대 같은 거? 네, 그 현대 자동차요. 3일 후 특별한 봉투가 저의 매장에 도착했어요. 왕실 인장이 찍혀 있었죠. 안에는 감사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당신이 신뢰하는 한국의 차들이 궁금하네요. 이 작은 승리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아끼던 정장을 제대로 갖춰 입고 사우디아라비아 중심부에 있는 현대 본사로 운전해 갔어요. 당연히 약속도 없었고 초대도 없었어요. 그저 결연한 의지만 있었죠. 경비원이 입구에서 저를 막았습니다. 건물은 높고 현대적이었으며 유리창은 사막의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딱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 사우디의 자동차 시장에서 대체 한국차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릴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의심하는 얼굴로 안내데스크의 전화에 저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5분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마케팅 디렉터인 카림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그는 고급스러운 전통 헤드웨어를 쓴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은 저를 차갑게 살펴보고 있었죠.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고객 피드백, 사막 환경에서 차가 작동하는 동영상, 제가 만든 신뢰성 통계 비교 차트까지요.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빠르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차가 우리 환경에 맞는 적절한 차량으로 사우디 사람들의 삶을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저의 배송품을 풀어주기 위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중고차 매장 위에는 커다란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라시드의 프리미엄 한국 자동차, 공식 현대 인증 중고차 딜러 라고 쓰여 있었죠. 햇빛이 간판의 금색 글자를 빛나게 하고 있었어요. 현대 본사에서의 긴장된 미팅 이후 벌써 2년이 지나 있었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진지한 마케팅 디렉터였던 카림은 단지 세관에서 제 차들을 빼내는 것을 도와준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게 훨씬 더 큰 것을 제안했죠. 공식 인증 현대차를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이었어요. 그 기억은 아직도 저를 미소 짓게 만들곤 해요. 저의 작고 오래된 매장은 이제 3배나 커졌어요. 예전에 몇 대의 오래된 일본 차들이 서 있던 자리에 이제는 반짝이는 한국 차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어요. 우리의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 이 차들을 정확히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정비사 6명을 고용했어요. 각자 현대의 특별한 사막 정비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았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사업에서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한국차를 비웃으며 차라리 자전거를 타겠다고 손님들에게 말했었죠. 이제는 제가 한때 조롱했던 한국 자동차 기술과 기능에 대해 진짜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강한 의견들이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나가 제 곁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딸은 한국 서울에 있는 현대에서 특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쳤죠.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이 차들의 내부와 외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가끔 라이나가 자기 나이의 2배인 남성들에게 복잡한 엔진 기능을 설명하는 것을 지켜볼 때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도 이제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붐비는 날이면 쇼룸 구석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의 새로운 세계를 지켜보고 계세요. 가끔 방 건너편에서 제 눈과 마주치면 어머니가 그 절박했던 밤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익숙한 얼굴이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몇 년 전 제가 길가에서 차를 고쳐줬던 그 왕실 경호원이었죠. 그녀는 혼자 오지 않고 자기 지휘관을 데리고 왔어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그들의 부대에 6대의 차량을 제공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들이 떠날 때 경호원이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이 이 한국 차들에 대해 옳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사실이었죠. 이제 한국 차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수입해 들여오는 것보다 사람들이 구입하려고 오는 게 더 빨라서 품절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계약금을 미리 내고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한국 차에 대한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다른 동네에서 젊은 남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는 막 해외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사우디 사람들이 제가 한때 한국 차에 대해 느꼈던 것과 같은 의심을 갖고 있는 제품이었죠. 아무도 이 물건이 우리 기후를 견딜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몇 년 전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진짜 문제는 당신이 그것들을 믿느냐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확신이 고객에게 당신이 가장 먼저 팔아야 할 것이에요.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제 여정이 정말 저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건 단지 성공적인 사업이나 재정적 안정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제한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는 이해였죠. 뜨거운 사막 햇빛 아래 제 매장에 서서 제가 한때 비웃었던 차들을 행복하게 살펴보는 고객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충만해지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여행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편견을 가로지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는 오래된 생각들이 때때로 새로운 진실을 위해 길을 내줘야 하니까요. 우리 삶의 가장 큰 한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차 키를 건네줄 때마다 저는 단지 차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배운 것의 작은 조각을 나누고 있었죠. 때로는 최고의 기회가 우리가 무시하도록 배워온 포장 속에 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은 언제나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다가오는 기회를 열린 마음으로 꼭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